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셨나요? 아마 다들 열어보시고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전통적인 최후의 안전자산이잖아요, 금이. 근데 이 금값이 막 하늘을 뚫고 치솟고 있는데 네, 동시에 그 가장 투기적이고 변동성 크다는 비트코인마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맞아요. 두 개가 같이 오르는 게 진짜 이상한데 주식창으로 눈을 딱 돌려보면 상황이 더 귀괴하거든요.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기술주들은 무슨 바닥이 없는 것처럼 추락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저기 태평양 건너 미국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면서 오르고 있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금융시장의 물리학을 설명하던 교과서들이 한꺼번에 불타버린 날입니다. 정말이지 기존의 시장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인 탈동조화. 그러니까 디커플링의 한복판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죠. 네네. 모든 자산군이 각자의 이유로 막 비명을 지르거나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맞습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엇갈린 두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핵심 자료가 바로 2026 3월 26일자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보니까 코스피는 무려 3%대 급락을 맞고 5,400선 붕괴라는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미국 증시는 굳건히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에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추출하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전 세계 하드웨어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는 구글 터보컨트 쇼크의 실체. 터보컨트 진짜 무서운 이슈죠. 네. 그리고 둘째, 생식을 완전히 벗어난 중동지정학과 요동치는 거시경제 지표들. 마지막으로 이 혼돈 속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이 첫 번째 이슈인 터보컨트 쇼크야말로 오늘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트리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주가 하락 이면에 숨겨진 어떤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처참한 성적표부터 확인을 좀 해보죠. 오늘 코스피가 전일 대비 3.22%나 빠지면서 5,460.46으로 주저앉았습니다. 3%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코스닥도 1.98% 하락해서 1,136.64를 기록했고요. 근데 하락폭도 문제인데 시장을 이탈하는 이 자본의 규모가 너무 심상치가 않아요. 네, 수급이 완전히 꼬였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무려 1,114만 주를 던졌고 기관도 167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종이목재나 금융업 정도만 아주 소폭 올랐고 한국 경제 심장인 제조업은 5.33%나 폭락했거든요. 특히 반도체 대장주들 타격이 엄청났잖아요. 맞아요. 시가총액 1, 2위 다투는 삼성전자가 4.71% 빠지고 SK하이닉스가 무려 6.23%나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딱 든 생각이 마치 고속도로를 막 쌩쌩 달리던 스포츠카가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장애물에 급브레이크를 확 밟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거대한 장애물이 리포트에 보니까 바로 구글의 터보컨트 쇼크던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전 세계 메모리주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내린 건가요? 여기서 매료되는 지점은요. 단일 기업, 그러니까 구글 하나의 기술적 충격이 어떻게 글로벌 밸류체인 전체의 투자 심리를 한순간에 냉각시켰냐는 겁니다. 구글 하나가 전 세계를 흔들었다. 네, 이 터보컨트라는 게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양자 AI 최적화 알고리즘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왜 반도체 시장에 지진을 일으켰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까지 글로벌 IT 기업들은 AI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더 많고 더 빠르고 더 비싼 메모리 반도체를 서버에 막 때려 넣는 하드웨어 물량전을 벌여왔어요. 그쵸.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잖아요. 맞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 막대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계속 증설해왔죠. 네. 그런데 이 터보컨트는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압축만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물리적 메모리 용량의 상당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에 던진 겁니다. 잠깐만요. 한국 제조업체들이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1,100만 주 넘게 던질 만큼 펀더멘털이 완전히 훼손된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패닉 셀링인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를 단순한 패닉으로 치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 회피 과정이에요. 아, 기계적인 계산의 결과다? 네, 글로벌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대 수익률이랑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계산해서 자본을 배분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매뉴얼이 딱 있으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반도체 주식을 리스크도 적고 향후 수익이 확실해 보이는 황금 거위였어요. 근데 오늘 토보컨트가 등장하면서 그 수익 모델에 거대한 물음표가 찍힌 겁니다. 와, 그러니까 100개가 필요하던 반도체가 20개만 있어도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기술이 나오니까 향후 5년치 수요 예측 모델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현금화하는 건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합리적인 자본재 배치다. 맞습니다. 펀더멘털이 당장 오늘 내일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대 수익의 펀더멘털은 중대한 손상을 입은 거죠. 아, 듣고 보니까 놀라서 도망친 게 아니라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안 맞으니까 냉정하게 돈을 뺀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 그 거대한 자본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동안 미국 S&P 500은 0.54%, 나스닥은 0.17% 오르면서 버텼습니다. 네, 완전히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똑같은 글로벌 기술 쇼크가 발생했는데 대체 미국 시장은 왜 웃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발행 뉴스가 되게 크게 다뤄졌더라고요. 아, ADR. 아주 중요한 이슈죠. 네. 그리고 네이처셀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나스닥 직상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진다는 뉴스가 막 쏟아졌어요. 이 부분은 진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고민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ADR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ADR은 미국 주식 예탁증서의 약자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직접 성장하려면 절차가 엄청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본 주식은 한국에 보관을 해두고 그 주식을 담보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아하, 주식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보증서를 미국에서 거래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기업들이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굳이 미국으로 가려고 할까요? 글쎄요,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정답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블랙홀이잖아요. 네네. 터보컨트 쇼크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본은 더 안전하고 거래가 활발한 중심부 시장으로 싹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고 자본이 풍부한 더 큰 물로 헤엄쳐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이동인 거죠. 그런데 이 ADR 발행을 두고 시장의 온도가 완전히 둘로 팽팽하게 나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을 끌어오면 결국 원주 주식인 한국 본주의 가치도 오르는 호재다.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네, 기존 주주들은 반발이 엄청 거세죠. 그러니까요. 파이가 커지기도 전에 내 지분 가치만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 시각 모두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국내 시장의 공동화 현상, 즉 알맹이가 쏙 빠져나가는 껍데기와 우려예요. 아, 껍데기와. 좀 무서운 단어네요. 만약에 한국을 대표하는 최상위 우량 기업들이 자본 조달의 메인 무대를 월스트리트로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환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코스피에 들어올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냥 나스닥에서 ADR을 사면 되니까. 정확합니다. 글로벌 자본의 변방으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거 결국 내 주식이 내일 당장 오르냐 내리냐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플랫폼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네요. 네, 기업의 국적은 한국일지 몰라도 그 기업을 평가하고 자금을 수혈하는 심장 자체는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의 미래를 결정할
자본 지형의 근본적인 재편기가 시작된 거죠. 진짜 살벌합니다.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본이 막 국경을 넘어서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기관 투자자들의 그 거대한 뭉칫돈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숨어들고 있을까요? 그 힌트를 찾으려면 주식이라는 표면적인 파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네, 자본주의의 가장 깊은 해류를 형성하는 곳, 바로 거시경제, FICC 시장으로 시선을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FICC, 채권, 외환, 상품을 다루는 시장이죠. 뉴스 헤드라인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거대 자본의 진짜 공포와 탐욕을 보여주는 밑바닥 생태계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 FICC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진짜 교과서 논리를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선 리포트 보니까 미국 증시가 버틴 이유 중 하나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기대감을 꼽았더라고요. 네, 지정학적 긴장이 풀린다는 기대감이죠. 잖아요. 근데 오늘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을 보니까 무려 2달러 62센트가 급등해서 배럴당 64달러 8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국내 주요소 기름값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평화협상이란 뉴스랑 치솟는 기름값, 이 모순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대중 매체의 헤드라인은 협상이라는 희망적인 단어에 주목했지만 원자재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현실의 숫자와 리스크에만 베팅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팩트만 본다. 네. 유가가 급증한 이면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현실적인 뇌관이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원유 공급을 틀어지고 있는 오펙이 감산 기조를 계속 연장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유가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고 있죠. 수요가 줄더라도 밸브를 잠가서 가격을 방어하겠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뇌관은 뭡니까? 이게 훨씬 더 치명적인데요. 겉으로는 종전 협상이 막 거론되지만 물밑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료를 무려 30억 달러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첩보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세상에 30억 달러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대동맥이잖아요. 이곳에 천문학적인 통행세가 매겨진다는 건 전쟁이 끝나든 말든 전 세계 물류비랑 에너지 조달 비용이 영구적으로 폭등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글로벌 공급망에 완전히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평화라는 뉴스에 안더액돼 스마트머니는 이 호르무즈 통행료라는 실물 경제의 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상이라는 껍데기 안에 물류비 폭등이라는 독사과가 딱 들어있었던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거시경제 지표들의 모순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채권, 금, 비트코인 가격 흐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오늘 장난 아니었죠? 보통 안전자산이랑 위험자산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342%까지 올랐거든요. 네, 금리가 꽤 높죠.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보통 이자를 한 푼도 안 주 금은 매력을 잃고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늘 금값이 10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덧붙여서 더욱 기이한 현상이 겹쳤습니다. 맞아요. 전통적 안전자산이 금이 치솟으면 시장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뜻인데 동시에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비트코인마저 103,000달러로 같이 폭등을 했어요. 네, 완전히 같이 갔죠. 게다가 국채금리는 오르는데 미국 달러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45원으로 내려갔고요. 이거 완전 금융물리학 붕괴 아닌가요? 과거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했던 안전자산 대 위험자산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폐기됐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글로벌 거대 자본은 깊은 아노미, 그러니까 무규범 상태에 빠져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뭘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금리가 4.3%면 꽤 쏠쏠한 거 아닌가요? 4.3%라는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찍어내는 이 법정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금으로 막 달려가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헤지 수단으로 진화했습니다. 월스트리트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점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떤 국가의 제재도 받지 않는 완벽한 피난처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거죠. 요약하자면 투자자들은 국가의 통화 시스템 붕괴 위험에 대비해서 금을 사고 동시에 중앙통제 시스템의 리스크를 피하려고 비트코인을 사는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국제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가 혼재된 것도 결국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나침반이 고장났음을 의미하고요. 와, 소름이 돋네요.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게 투기판에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갈래의 생존 본능이었다니. 네, 무서운 현실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메커니즘을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혹은 회의실에서 여러분은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바탕으로 3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 코스피 5,400선 위협에 대응해서 현금 및 방어주 비중을 늘릴 것. 지금은 바닥을 잡겠다고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현금 확보와 방어주 집중, 동의합니다. 만약 포트폴리오에 기술주만 가득하다면 그건 안전벨트도 없이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앉아있는 거랑 다름없으니까요. 두 번째 전략은요? 둘째, 현물 금이나 원달러 해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폐 가치 하락 우려가 극심하잖아요.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반대로 튀어오를 수 있는 자산을 일정 비율 꼭 편입하셔야 합니다. 네, 일종의 쇼크 흡수 장치네요. 셋째는 뭔가요? 셋째,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다면 변동성 장세에서는 옵션이나 선물을 활용한 하방 방어가 유효합니다. 주식이 오르기만 기다리지 말고 매도 포지션으로 실드를 구축하는 거죠. 현금이라는 벙커를 구축하고 금과 달러라는 방패를 들고 옵션이라는 갑옷을 입어라. 아주 명확하네요. 근데 여러분, 벙커에 들어갔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주 굵직한 폭탄들이 캘린더에 꽉 차 있거든요. 네, 이벤트가 아주 많죠.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연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도 취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시장에 미칠 영향만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요. 그의 발언 한마디에 글로벌 관세 정책이나 중동 텐션이 어떻게 될지 주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연설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체력을 진단할 지표들도 쏟아집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가 당장 이번 주에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국 소매 판매 실적하고 중국 제조업 PMI 지수 발표까지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표 하나하나가 지금처럼 예민한 시장에서는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지금 시장은 펀더멘털보다 심리가 지배하는 살얼음판입니다. 앞으로 1, 2주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터보콘트라는 기술적 쇼크, ADR이라는 기업들의 생존 승부수, 그리고 중동 텐션과 금, 유가 상승이라는 거시적 변수가 어떻게 하나의 큰 거미줄처럼 얽혀서 우리 계좌를 흔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리포트의 한 구절인데요.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브리싱 랠리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다.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고 인플레이션이 마법처럼 다 잡힌다고 해도 구글 터보컨트 같은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특정 산업군을 순식간에 대체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거시경제가 아무리 평온해져도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죠. 기술 패러다임의 붕괴가 가져올 이 양극화 장세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정상, 즉 뉴노멀은 아닐까요? 와, 내 포트폴리오는 이 새로운 시대의 혁신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태될 과거의 기술에 묶여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때입니다. 거시경제가 안정된다고 내 주식이 무조건 오를 거란 막연한 기대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무서운 통찰이네요. 여러분, 지금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소음이 아닌 데이터로 시장을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네, 뼈아프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딥다이브가 여러분이 변동성의 바다를 뚫고 나아갈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시장 수면 아래 숨겨진 진실들을 캐내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명하게 살아남으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